여름방학을 활용한 슬기로운 탐구생활. 1. 독서를 통한 학생부 종합 전형 대비. 고1, 고2 학생들이 여름방학의 대입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여름방학은 내신 준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2학기 과목에 대한 약간의 선행 학습을 할 수도 있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기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게 있다. 학업 이외의 여름방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할 수 있다.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수상 경력, 진로 희망, 봉사활동, 방과 후 수업의 내용이 모두 대입에 반영되었다. 하지만 2023학년도 대입부터 미반영 요소가 늘어나기 시작해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창체 특기사항,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이견을 제외하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 없다고 할 정도로 평가 반영 요소가 줄어들었다. 여름방학을 통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독서라 할 수 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독서는 학생부의 독서 활동 상황이 대입에 미반영되면서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등의 창체 특기사항과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 다양한 영역에 기재된다. 독서, 창체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되는 독서, 학생부 기재 요령, 단순 독후 활동의 교육 활동을 전개 시 교과 세트, 창의적 체험 활동 등에 입력 가능. 독서 활동에 대한 대학 평가. 독서 활동이 활동 내용까지 제시될 때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깊이가 보일 수 있음. 학생부 창체 및 세특의 독서 활동 기록, 적극 반영. 면접에서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독서 활동으로 마무리. 학생부 종합 전형은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에 충실하면서도 심화된 학업 역량과 진로 성숙도를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자 한다. 대학마다 평가 요소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학업 역량, 진로 역량과 같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공통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들은 독서를 통해 전공과 관련한 다양한 지식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으로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 따라서 독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라 할 수 있다. 전체 질문의 67.4%가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즉, 전공 적합성이 면접에서 가장 많이 확인하는 질문인 것이다. 또한 독서에 대한 질문이 전체 질문의 45.3%로 전체 생활기록부의 내용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독서를 통해 학업 및 진로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방학은 이러한 독서 활동을 가장 내실 있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 사례.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독서 위주로 면접이 전개된 사례이다.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책, 전공과 관련하여 자기주도적으로 배경 지식을 습득한 책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을 때 사정관들은 면접 질문을 통해 학생의 역량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공과 관련하여 깊이 있게 생각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다. 따라서 독서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와 관련된 많은 책을 읽었는데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은 무엇인가요? 거리에서 국정교과서를 묻더라는 책입니다. 요즘 뜨거운 이슈인 국정교과서 문제에 관심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접해볼 기회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을 읽으며 국정교과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양쪽을 두루 이해할 수 있었으며 국정화의 장단점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양쪽의 생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균형 잡힌 역사인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블로크는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그의 책을 읽었네요. 책 제목이 기억나나요? 네, 역사를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책의 내용을 조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블로크는 역사의 대상은 인간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인간학으로서 역사학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또한 역사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용한 실용주의적 학문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타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었군요. 이 책에서 그가 한 중요한 말이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네,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 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입니다. 맞아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역사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역사적 내용은 과거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역사가가 과거의 이야기를 평가하고 연구하고자 한다면 그 시대적 상황을 내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가는 현재와 과거를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실이라도 역사가에 따라 다른 관점을 지니기 때문에 카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1. 진로 독서를 위한 도서 탐색 방법. 진로 독서를 위해 도서를 탐색하고자 해도 막상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도서를 탐색할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대학 홈페이지 탐방이다.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관련된 안내자료, 학과 소개 자료 등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또한 대학에 따라서는 학과별로 추천 도서를 안내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우선 자신이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대학과 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육과정, 교과목 등을 익히고 이러한 것들을 키워드로 삼아 인터넷 서점을 통해 도서를 탐색해 볼 수 있다. 대학 홈페이지 탐방과 더불어 포털 사이트에서 학과명과 추천 도서를 검색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국어국문학과 추천 도서, 기계공학과 추천 도서, 대학별 추천 도서,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 과학창의재단 우수과학도서 등으로 검색하면 전공과 관련된 추천 도서들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서를 탐색하는 방법은 교과서의 내용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거나 교과서 색인을 이용하는 것이다. 독서 활동은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심화시키거나 교과에서 생긴 호기심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 따라서 자신의 진로 희망 분야에 해당하는 교과에서 1학기 때 배운 내용들을 점검하고 여기에서 키워드를 뽑아 도서를 탐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진로 독서를 위한 읽기 방법. 진로 독서는 자신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진로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에 가장 적합한 독서 방법이 바로 엮어 읽기와 깊이 읽기이다. 엮어 읽기는 책을 읽으면서 생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그 책과 관련된 다른 책을 읽거나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른 책을 읽으며 내용을 확장해가는 독서 방법이다. 엮어 읽기를 위해서는 책을 읽으면서 책에 나오는 참고문헌 목록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인터넷 서점에서는 이 책을 구매한 사람들이 선택한 다른 책들의 목록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엮어 읽기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깊이 읽기는 책을 읽으면서 나오는 어려운 개념이나 의문이 생기는 점들을 조사하면서 의미를 깊이 있게 파고드는 독서 방법이다. 전공 도서의 경우에는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 모르는 것들이 생겼을 때 그냥 넘어가느냐와 일일이 내용을 확인하고 가느냐는 배경 지식의 심화도에 큰 차이가 있다. 보통 1, 2학년 때에는 엮어 읽기를 통해 넓게 범위를 확장하면서 읽고 3학년 때에는 깊이 읽기를 통해 자신의 희망 전공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을 심화시키며 읽는 것이 좋다. 이 독후 활동을 통한 학생부 종합 전형 대비 주제별 탐구 보고서 작성하기. 독서는 토론과 글쓰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
따라서 여름방학에 읽은 책을 독서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자료 조사를 하거나 학급이나 학년 특색 활동 등을 통한 독서 토론을 하거나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생활 기록부의 독서 활동 상황에는 도서명과 저자명만을 입력할 수 있다. 또한 독서 활동 상황란은 올해부터 대입 정보로 미제공된다. 하지만 독서 관련 활동은 학급의 친구들과 함께 한다면 자율활동 특기사항이나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한다면 동아리 활동 특기사항에 기록할 수 있다. 이처럼 여름방학에는 독서 기반 주제별 탐구를 하는 것이 대입을 대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율활동 특기사항과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들어갈 탐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 활동 등 학생부의 여러 항목의 활동 내용이 기입되면서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율활동은 자치 적응 활동과 창의 주제 활동으로 재편되었다. 창의 주제 활동은 학교 학년 학급 특색 활동과 주제 선택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 선택 활동은 주제 탐구형 소집단 공동 연구와 자유 연구, 프로젝트 학습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급 내에서 진로 분야가 같은 친구들 함께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함께 자료 조사를 하면서 주제 탐구 활동을 했다면 그 내용을 자율활동 특기사항에도 적을 수 있다. 독서 감상 등의 단순 독후 활동이 아니라 독서의 과정에서 찾은 키워드를 기반으로 한 탐구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담임 선생님, 교과 담당 선생님, 동아리 담당 선생님에게 활동을 미리 점검받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활동 계획을 미리 알려 학생부에 기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독서 기반 주제 탐구 보고서의 작성 방법과 학생부 기재 방법. 1. 교과서, 도서 등을 활용하여 관심 분야 정하기. 1-1 교과서에 새긴 도서의 목차나 읽은 내용으로 키워드 정하기. 1-2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추가 자료 조사하기. 2. 키워드를 기반으로 인터넷 검색, 다른 책을 읽고 내용 정리하기. 3. 키워드에 대해 내가 알게 된 지식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하기. 모든 주제별 탐구 보고서의 핵심은 추가 자료 조사이다.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의 핵심 키워드를 놓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내용을 추가하면서 잘 모르는 내용이나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모르는 지식을 스스로 탐구하거나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자기주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주제별 탐구 보고서를 쓰는 이유이다. 진로 분야가 확실하게 정해진 학생들은 독서와 독서 기반 탐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 분야에 대한 심화 배경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로 분야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은 독서를 통해 자신이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확인해보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여름방학을 알차게 활용한다면 2학기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